여러분,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 듣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정치판, 이대로는 안 된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다들 엄청난 변화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새로운 리더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분석해볼 원문 자료는요, 진정한 리더십을 평가하는 이른바 공적 대 사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진짜 맞다 하고 무릎을 착 치게 되는 통찰이 꽤 많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 정치인들을 싹 다 교체한다고 쳐보죠. 그럼 우리는 그 새로운 정치인들에게서 정확히 뭘 바라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젊고 참신한 얼굴로 채우면 마법처럼 다 해결될 거라고 말이죠. 사람만 바뀌면 시스템도 저절로 굴러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랄까요? 하지만 오늘 자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단순히 사람만 바꾸면 다 되는 걸까요? 이 막연한 기대감에 대해 원문 자료는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날립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몰아내는 건 결국 소탐대실에 재앙을 낳는다. 와, 진짜 확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 기준이나 냉철한 분석 없이 그냥 옛날 사람이라서 안 돼 하고 몰아내는 데만 집중하면 결국 겉모습만 다르고 똑같이 실패하는 사람을 또 뽑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새로운 리더십의 기준을 세워볼지 쭉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맹목적 세대교체의 함정. 둘째, 공적 동기 대 사적 동기. 셋째, 3대 7의 법칙. 넷째, 최고의 공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새로운 기준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입니다. 맹목적 세대교체의 함정, 기준 없는 교체가 왜 위험한지부터 살펴볼게요. 솔직히 우리 다들 부패하고 낡은 정치 싹 치워버리고 싶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요구죠. 기득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대가 왔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진짜 흥미롭게 짚어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정작 우리는 그 기득권이 정확히 왜 실패했는지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말하는 스타일이 구식이어서 같은 피상적인 잣대만 들이대죠. 근데 이런 식의 맹목적인 물갈이는요, 결국 새로운 얼굴을 한 똑같은 기득권을 낳을 뿐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100% 보장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타겟을 누가에서 무엇을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료가 인간 심리에 대해 진짜 재미있는 통찰을 주는데요. 사람은 이성적이라서 자신의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잘못을 누가 아주 정확하게 딱 짚어내잖아요. 그럼 스스로 아차 싶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물러나게 만드는 힘. 그건 두루뭉술한 비난이 아니라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공적 동기 대 사적 동기, 리더를 평가하는 진정한 척도로 넘어가 보죠. 앞서 말한 그 정확한 지적을 하려면 뭔가 확실한 잣대가 있어야겠죠? 그 핵심 철학이 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공적 의무란 뭐냐? 자료에서는 이걸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은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단 하나의 순수한 의도로 딱 정의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슬라이드 내용이 정말 명쾌한데요. 초심 잃고 무너지는 정치인들 보면 소름 돋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개인적인 종교, 재산 불리기, 혹은 학연이나 지연 같은 이런 사적인 동기들이 공적인 책임을 잡아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고 제도를 지키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 그 막중한 공적 의무가 계속 뒷전으로 물려나는 거죠. 최고위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꾸 자기 식구 챙기기나 개인적인 이익에만 눈이 돌아간다면 애초에 공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정치인들을 보면서 매번 답답해하고 분노했던 진짜 이유, 그 정확한 결함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3대 7의 법칙, 이 공적인 헌신을 과연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공적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서 원문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실용적인 기준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3대 7의 법칙인데요. 사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심을 100% 버리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막 정치판에 들어온 초보 정치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유예기간을 줍니다. 아직은 70% 정도의 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오케이, 허용해준다는 거죠. 왜?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단계니까요. 하지만 절대 타협 못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초보라도 최소한 30%만큼은 내 이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탄탄한 기본기, 그 마음가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공인으로 가는 첫걸음인 셈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연차가 좀 쌓였다? 그럼 이야기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중진 정치인이나 고위급이 되면 반드시 이 무거운 책임의 문턱을 넘어야 해요. 이제는 사적인 관심사를 30% 밑으로 과감하게 쳐내고 내 삶의 에너지의 최소 70% 이상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전히 공적으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 현실 정치에서 이 극적인 전환을 해내는 게 진짜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연차만 찾지 이 70% 공적 헌신의 장벽을 못 넘어서 결국 추락하고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정치인들 우리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네 번째 섹션, 최고의 공직자, 대통령의 절대적인 희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0%. 네, 정치적 위기의 가장 끝판왕이자 공적 의무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최대치에 달하는 자리, 바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달해야만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완벽한 헌신을 뜻해요. 진정한 리더는 모든 사적인 애착을 완전히 싹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 1%의 사심도 없이 완벽한 공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견뎌야 할 무게와 책임감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100%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는 이 대목에서 자료의 통찰이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는데요. 100% 공인이 된다는 건 내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온 개인적인 사상, 이념, 심지어 종교까지도 임기 동안만큼은 과감하게 뒤로 밀어둘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종교나 신념을 은연중에라도 국민한테 강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불교든 기독교든 무교든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시민을 100% 평등하게 끌어안아야 하는 만인의 일꾼이니까요. 자기 신념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거대하고 중요한 공적인 책임을 위해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조차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희생정신, 그걸 보여줄 때 비로소 국가를 이끌 진짜 자격이 생긴다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죠.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리더의 새로운 기준. 새롭게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세대가 권력을 잡고 싶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선배들 보고 그냥 아재요, 구식이다 욕하지 말고 우리가 방금 배운 공적 대 사적 잣대를 들이대서 그들의 결함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낼 것. 둘째, 내 밥그릇 챙기기, 내 사적인 욕심 당장 스톱하고 국민 앞에서 저는 오직 공적인 의도만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선언할 것. 마지막 셋째, 4년 임기 동안 위에서 군림하려 들지 말고 국민들 곁에서 땀 흘리면서 부족한 걸 뼈저리게 배우고 채워나가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 새로운 정치인들이 진짜로 이 험난한 과정들을 묵묵히 밟아나간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권력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과연 그들은 지금 공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당장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면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 딱 대입해보세요. 누가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마 전과는 다르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해답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